한국인들은 미쳤어. KTX에 모래를 넣었대. 겨우 시속 260km. 스페인보다 느리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샤흐리아르 미르자예프,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의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자랑 KTX가 중앙아시아의 보석,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하는 역사적인 여정을 들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열차 수출이 아닙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기술, 꿈, 그리고 신뢰가 얽힌 거대한 프로젝트죠. 하지만 이 계약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어요. 뜨거운 논란, 오해, 그리고 경쟁국들의 치밀한 방해가 있었죠. 자, 안전벨트 매시고 이 흥미진진한 실크로드의 세 장을 함께 열어볼까요? 12년 전 스페인에 탈고 열차를 계약한 이후로 문제가 끊이지 않았죠. 12년 전 은색 총알을 닮았던 스페인 탈고 열차는 우리 사막의 희망이었죠. 하지만 곧 한계가 드러났어요. 객차 하부 공간이 작아 짐칸과 화장실 배치가 불편했고 사막과 고산지대에서 운행하기엔 수용 인원 280명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대당 2,800만 유로라는 비용에 비해 정비는 까다롭고 핵심 부품은 스페인의 기업 기밀이었죠. 1년 뒤 고장이 잦아지며 스페인 기술자들을 불러야 했죠. 우리 엔지니어들은 곁에서 무의미하게 메모만 할 뿐이었죠. 현재도 여전히 스페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명령을 내렸어요. 타슈켄트, 누쿠스 간의 1300km 고속철 건설, 단 조건은 완전한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철도를 운영할 수 있어야 했어요. 스페인 탈고 열차의 문제는 단순히 성능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2012년 도입 당시 대대적으로 홍보됐던 탈고는 우즈베키스탄의 특수한 기후 조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여름 50도를 넘나드는 사막 더위와 겨울 영하 20도 이하의 혹독한 추위,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몰아치는 모래 폭풍이 문제였죠. 탈고의 필터 시스템은 유럽의 온화한 기후에 맞춰 설계됐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모래 폭풍을 견디지 못했어요. 운행 3개월 만에 첫 번째 필터 교체가 필요했고 6개월 후엔 엔진 내부에 모래가 쌓이기 시작했죠. 스페인 기술자들은 예상보다 빠른 마모라며 추가 정비 비용을 요구했어요. 더 큰 문제는 기술 이전의 부재였습니다. 스페인 측은 기업 기밀을 이유로 핵심 기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우즈벡 엔지니어들은 외부 점검만 할 수 있었고 내부 수리나 개선은 스페인 기술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죠. 이는 막대한 유지 비용과 함께 기술 종속이라는 이중고를 안겨줬습니다. 곧 전 세계에서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각국 대표들이 화려한 카탈로그를 들고 왔죠. 스페인은 탈고 아베 모델을 소개했어요. 시속 330km, 정시 도착률 97.8%, 친환경 기술. 하지만 기술 매뉴얼은 계약 후 제공이라며 미뤘죠. 프랑스의 떼제베는 시속 574km의 세계 기록을 자랑했지만 핵심 설계는 기밀이었어요. 떼제베 M 모델은 혁신적인 에어로다이나믹과 최첨단 보조 전력 시스템을 갖췄다며 자신했지만 구체적인 기술 자료는 1단계 계약 후 논의라고 했죠. 독일의 지멘스는 ICE의 3중 댐퍼와 40dB 이하의 정숙성을 내세웠어요. 지멘스는 ICE4 모델은 분산식 견인 시스템으로 언덕과 커브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지만 역시 설계 정보는 공개 불가였어요. 일본의 신칸센은 99.8% 정시율로 돋보였어요. JR 도카이에서는 이파이국의 하야부사는 시속 320km에서도 완벽한 안정성을 제공한다며 50년간 무사고 기록을 강조했지만 기술 이전은 다음 단계로 미뤘어요. 중국은 가장 공격적이었어요. 중국 중차는 타슈켄트 누쿠스 구간을 포함한 523km 실크로드 철도 건설을 제안하며 80억 달러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를 제시했죠. 1대1로 이니셔티브의 핵심 프로젝트로
중국이 전액 자금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중국의 모델은 시속 380km의 운행 속도와 16량 편성의 대용량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조건도 기술 이전에 명확하지 않았어요. 기술 협력은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핵심 기술은 중국 내 합작 생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애매한 답변뿐이었죠. 더욱이 중국은 중국 장수성 연운항을 통해 중국 횡단 철도를 이용하는 공급망을 제시하며 물류까지 장악하려 했어요. 모두 화려했지만 핵심은 같았어요. 기밀입니다. 계약 후 논의 가능합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의존을 사는 계약이 아닌가. 그러던 중 한국 현대로템의 이동업 부장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실망하셨던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조건을 보시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의 발표 자료는 달랐어요. 요란한 광고 대신 KTX 이음이 얼음 폭풍과 사막 더위에서 테스트받는 사진이 담겨 있었죠. 한국의 강릉선에서 영하 15도 폭설 속을 달리는 모습, 경부 고속선에서 40도 폭염을 견디는 장면들이었어요. 이 부장은 구체적인 기술 사양을 공개했어요. KTX 이음은 사막 기후를 위한 4단계 방진 설계를 갖췄습니다. 4개의 모래 필터가 각각 50미크론, 20미크론, 10미크론, 5미크론 크기의 먼지를 걸러내려 철도 궤도 점검 드론은 실시간으로 선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자율비행 드론으로 다리와 송전탑을 점검하는 시스템까지 갖췄어요. KTX 이음의 상용 속도는 시속 250km로 유럽이나 일본에 뒤질지 모르지만 우즈베키스탄의 혹독한 환경에 최적화된 실용성을 갖췄어요. 그는 계속 설명했어요. 편성당 381명 수용 가능하며 각 객실마다 USB 충전 포트와 와이파이를 제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기술 도면과 매뉴얼을 한국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로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저희는 한국을 방문했어요. 타슈켄트에서 온 엔지니어 주라프는 철로 소리만으로 이상을 감지하는 천재죠. 창원에 있는 현대로템 공장에서 KTX 이음을 보자마자 그는 기차 밑을 들여다봤어요. 스페인이라면 막았을 행동이었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손전등을 건네며 설계를 자세히 설명했죠. 여기 보세요. 첫 번째 필터가 큰 모래를 걸러내고 두 번째가 중간 크기,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미세먼지까지 차단합니다. 한국 엔지니어 최수미 씨가 직접 필터를 분해해서 보여줬어요. 주라프는 4개의 모래 필터를 발견하고 놀랐어요. 스페인 열차는 필터 하나로 몇 달 만에 막혔지만 KTX는 사막에 최적화된 설계였어요. 더 놀라운 건 유지보수 시스템이었어요. 한국 측은 실시간 원격 진단 시스템을 소개했어요. 열차의 모든 주요 부품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서울에서도 우즈베키스탄 열차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려주고 대부분은 현지에서 수리 가능하도록 설계했어요.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오자 한국이 KTX에 모래를 넣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건 스페인 측의 왜곡이었죠. 사실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사막 테스트에서 50도 고온과 모래 폭풍을 시뮬레이션했어요. 경북 포항의 사막화 실험장에서 6시간 동안 인공 모래 폭풍을 일으켜도 엔진은 깨끗했고 필터는 모래를 완벽히 걸러냈죠. 한국의 사막 적응 테스트는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포항공과대학교 환경실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막의 모래 성분을 분석해서 동일한 조건을 재현했죠. 실리카 62%, 석영 18%, 장석 12%, 기타 광물 8%의 비율로 인공 모래를 제작했어요. 테스트는 3단계로 진행됐어요. 1단계는 시속 100km에서 2시간, 2단계는 시속 200km에서 3시간, 3단계는 최고 속도 250km에서 1시간 동안 모래 폭풍 속을 달렸어요. 매 단계마다 엔진, 필터, 브레이크, 전기 시스템을 점검했죠. 놀라운 결과였어요. 6시간의 혹독한 테스트 후에도 엔진 내부는 깨끗했고
네 번째 필터조차 70% 여유 용량을 유지했어요. 반면 스페인 탈고는 동일한 조건에서 2시간 만에 첫 번째 경고등이 켜졌고 4시간 후엔 비상정지했어요. 이는 KTX 이음의 사막 적응력을 증명한 테스트였지만 스페인은 이를 고의적 훼손으로 왜곡해 경쟁을 방해하려 했어요. 이 소문은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하려는 치밀한 전략이었죠. 스페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담당자가 다시 찾아와 5,700만 유로의 열차 2대와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죠. 탈고는 혁신적인 틸팅 기술로 커브에서도 시속 320km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15년간 검증된 기술이에요. 스페인은 더 공격적인 제안을 들고 왔어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고속철 운영 노하우 전수, 스페인 철도 대학 연수 프로그램, 그리고 10억 유로 규모의 중앙아시아 철도망 구축 마스터 플랜까지 제시했어요. 그는 우즈베키스탄을 실크로드 철도의 허브로 만들어드리겠다며 야심찬 계획을 펼쳤어요. 타슈켄트 알마티 베이징을 잇는 8,000km 고속철도망의 중심에 우즈베키스탄을 두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여전히 핵심 기술은 단계적 이전이라는 애매한 조건이었어요. 일부 위원들은 스페인은 검증된 기술, 한국은 위험하다며 스페인을 지지했어요. 특히 기존 탈고와의 호환성 문제를 제기했죠. 우리에겐 이미 탈고, 정비시설과 인력이 있으니 탈고를 더 도입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이었어요. 중국도 8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 프로젝트로 유혹했죠. 단순히 열차만 파는 게 아니라 인프라 전체를 책임지겠다며 역 건설, 선로 부설, 신호 시스템까지 패키지로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의 사막 테스트를 잊을 수 없었어요. 50도 더위에서 KTX 이음은 완벽히 작동했고 주라프가 확인한 엔진은 모래 한 톨 없이 깨끗했어요. 이는 단순한 열차가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위한 설계였죠. 위원회 회의는 뜨거웠어요. 18명의 위원이 3일간 격론을 벌였죠. 스페인 지지자들은 탈고의 틸팅 기술과 친환경성은 세계 최고라며 반대했어요. 철도청 부청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명된 기술이라며 스페인을 강력 지지했죠. 하지만 한국 지지자들은 현장에서 본 실용성과 신뢰를 강조했어요. 기술부 차관은 진정한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는 건 한국뿐이라며 한국을 옹호했어요. 운영부장은 10년 후 우리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진짜 선택이라고 강조했죠. 마지막 날, 세 나라 대표가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스페인은 화려한 3D 동영상으로 미래의 실크로드를 보여줬어요. 중국은 홀로그램 기술로 80억 달러 메가 프로젝트를 소개했죠. 한국은 달랐어요. PPT 대신 실제 부품을 들고 나왔어요. 모래 필터, 센서, 제어보드까지 실물을 보여주며 하나하나 원리를 설명했어요. 이 모든 부품의 도면과 제작법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들고 고칠 수 있도록요. 저는 마지막에 말했죠. 우리는 열차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철도를 운영할 미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20년 후에도 외국 기술자를 부르며 눈치를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기술로 당당하게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투표 결과는 한국 12표, 스페인 4표, 중국 2표. 한국의 현대로템이 승리했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이 이 역사적 계약의 결정적 계기가 됐어요. 2024년 6월 우즈베키스탄 방문에서 그는 KTX가 관광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죠. 윤 대통령은 미르지우예프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서 한국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했어요. 1992년 경부 고속철도 착공 당시 한국도 기술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떼제베를 도입하면서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했고 그 결과 KTX라는 독자 기술을 만들 수 있었어요. 윤 대통령은 계속 설명했어요.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외국 열차를 들여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철도 기술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해요. 한국은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미르지우예프 대통령은 깊이 공감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은 더 이상 원료만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바로 그 길이군요. 윤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과 기술 자립을 위한 진정한 파트너십이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완전히 설득했어요. 계약식은 타슈켄트 대통령궁 큰 홀에서 열렸고 양국 대통령의 악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렸어요.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 공식 수행하여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2,7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 공급 계약 체결을 직접 참관했죠. 이는 정부 차원의 전면적 지원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어요. 2024년 6월 14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우예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KTX 고속철도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계약은 타슈켄트에서 누쿠스까지 1,300km의 사막과 산을 잇는 실크로드 고속철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죠. 현대로템이 공급하는 KTX 이음 기반의 고속철도 차량은 6편성 42량 규모로 약 2,700억 원의 계약 규모를 자랑합니다. 전체 부품의 87%가 한국산이며 나머지는 우즈베키스탄 현지 업체와 협력해 생산될 예정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철도 건설을 넘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성장과 관광 산업을 혁신할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계약을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의 첫 번째 수출 사례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고속철도 운영 등 양국 철도 분야 전반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KTX 개통 20년 만에 첫 해외 수출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2024년에 20년 만에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의 첫 수출을 달성한 이 계약은 2억 달러, 대한민국 돈으로 2,700억 원의 계약으로 온갖 서름과 비하를 극복한 최초의 수출이었습니다. 한국 철도 기술의 국제적 인정을 받은 역사적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논란이 터졌어요. 한 철도 전문가가 KTX는 시속 260km로 스페인의 탈고 시속 330km나 프랑스의 떼제베 시속 320km에 뒤진다고 비판한 거예요. 심지어 한국 엔지니어들이 KTX에 모래를 넣었다는 황당한 소문까지 퍼졌죠. 우즈베키스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소문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언론은 이를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경제 외교 성과로 평가했어요. 조선일보는 KTX 20년 만에 첫 수출, 신뢰 외교의 결실이라고 보도했고, 중앙일보는 기술 한류의 새 지평을 연다고 평가했죠. 우즈베키스탄 현지 언론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어요. 우즈베키스탄 투데이는 한국의 신뢰를 선택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일면 톱 기사로 다뤘고, 프라우다 보스토가는 실크로드에 부는 한류바람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계약 후 한국은 약속을 철저히 지켰어요. 2024년 8월부터 40명의 우즈벡 엔지니어가 서울로 초청돼 6개월간 집중 교육을 받았죠. 창원 현대로템 연구소, 오송 KTX 종합훈련센터, 그리고 실제 KTX 운행 현장에서 실습까지 병행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우즈벡 엔지니어들의 한국 연수. 주라프는 한국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엔지니어 중 하나였어요. 그는 KTX 이음의 모래 필터 설계를 깊이 연구한 후 우즈베키스탄 사막 환경에 더 적합한 개선안을 제시했어요. 사하라 사막과 달리 키질쿰 사막은 염분이 많아서 부식 방지가 더 중요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대신 티타늄 합금 코팅을 제안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주라프의 제안을 즉시 설계에 반영했어요. 이영현 과장은 현지 엔지니어가 직접 제안한 개선 사항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협력의 결실이라며 기뻐했죠. 이런 쌍방향 기술 교류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만의 접근법이었어요. 프로그래머 솔리아는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로 실시간 안내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문화에 맞는 안내 멘트까지 만들었죠. 타슈켄트역에 도착합니다. 실크로드에 방문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식으로요. 솔리아는 한국어 설명만 있으면 현지 승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국어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는 즉시 시스템에 반영됐어요. 현대로템은 솔리아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음성 안내뿐만 아니라 LED 표시판까지 다국어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교통 인프라의 현대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으며 특히 철도 부문에서의 기술 혁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도입하게 될 고속열차는 한국의 KTX 이음을 기반으로 개량된 UTY EMU 250 모델로 저희의 지형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열차입니다. KTX 이음이 원래 6량 1편성인데 반해 저희가 도입할 열차는 한량이 더 추가된 7량 1편성으로 제작됩니다. 더 많은 승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총 6편성이 납품되며 2027년 4월에 첫 편성이 운행을 시작하고 같은 해 9월에는 전체 편성이 모두 공급되어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유지보수는 한국의 코레일이 담당하기로 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차의 내부 구성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기존 한국형 KTX 이음은 우등실과 일반실로만 구성되어 있었지만 저희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번 열차는 VIP실, 비즈니스실, 일반실로 좌석이 더욱 세분화되고 식당 칸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승객들의 탑승 경험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의 KTX 이음은 국산화율이 87%에 달하며 추진 제어 장치, 견인 전동기, 주변 앞뒤 등 핵심 전장품을 모두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열차 개동 장치, 의자, 방송 장치 등도 현대로템의 국내 협력사들이 제조합니다. 일부 부품만 외국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우즈베키스탄에는 스페인 탈고의 13량 1편성 동력집 중식 고속열차가 운행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세계적인 흐름은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로 전환되고 있으며 저희도 그 방향으로 기술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현대로템과의 협력 과정에서 저희는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 수준의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신뢰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KTX를 개통한 지 20년이 되어가는 고속철도 선진국입니다. 그런 한국과 협력하여 저희 철도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번 계약은 단지 차량 도입에 그치지 않고 설계, 제작, 유지 보수까지 포괄하는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세계 고속철 시장은 약 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K철도의 글로벌 확산을 함께 도모하고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철도 허브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박상우 한국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로젝트가 양국 간 기술 협력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도 모든 역량을 다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타슈켄트 누쿠스 철도 건설이 본격화되며 현지 업체들이 부품 생산에 참여했죠. 지역 대학들도 철도 공학 과정을 대폭 확충했어요. 타슈켄트 교통대학교는 한 우즈벡 철도 기술센터를 설립했고 사마르칸트 공과대학교는 고속철도 전용학과를 새로 만들었어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가 교수 교환과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했죠. 현대로템은 타슈켄트의 종합정비시설을 건설하기로 했어요. 2025년 완공 예정인 이 시설에서는 KTX 이음의 정기 점검부터
주요 부품 교체까지 모든 유지 보수가 가능해요. 더 중요한 건 이 시설이 중앙아시아 전체의 철도 기술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점이에요. 2025년 3월 첫 KTX 이음이 타슈켄트 중앙역에 도착했어요. 황금빛 햇살 아래 우즈베키스탄어와 한국어로 우즈베키스탄 레일웨이라 쓰인 열차가 플랫폼에 섰죠. 수천 명의 시민이 중앙역에 몰려들었고 그 순간은 실크로드의 새 장을 여는 축제였어요. 첫 시범 운행은 3월 15일 40도 더위와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악조건에서 치러졌어요. 철도 궤도 점검 드론이 사전에 450km 구간을 점검했고 종합 검측차가 신호 시스템과 전력 공급 상태를 확인했어요. 주라프는 출발 전 4개의 필터를 직접 확인하며 미소 지었어요. 12년 전 스페인 열차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모래바람을 걱정하지 않고 원하는 속도에 도달할 수 있어요. 오전 8시 정각 KTX 이음은 타슈켄트를 출발했어요. 첫 목적지는 200km 떨어진 부하라였죠. 실크로드의 고대 도시로 향하는 이 여정은 상징적 의미가 깊었어요. 과거 낙타 대상들이 2주간 걸어서 다녔던 길을 이제 1시간 만에 달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공적인 시범 운행. 열차는 예정 시각보다 2분 일찍 부하라에 도착했어요. 필터는 예상대로 모래를 완벽히 걸러냈고 실내는 조용했으며 에어컨은 40도 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줬어요. 381명의 승객들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승객 중 한 명인 부하라 관광 가이드 파리다. 카리모바는 이제 타슈켄트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부하라에서 관광하고 저녁에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관광업에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라며 기뻐했어요. 사마르칸트 대학교 교수 악바르 라히모프는 매주 타슈켄트 국립도서관에 자료 조사하러 가는데 이제 당일치기가 가능해졌어요. 학술 교류가 훨씬 활발해질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이 운행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이 기술 자립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죠. 그리고 이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경제와 문화의 다리. KTX 이음은 우즈베키스탄의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에요.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 누쿠스를 잇는 1300km 구간이 완전 개통되면 기존의 8시간 걸리던 여정이 3시간대로 단축될 거예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마르칸트의 레기스탄 광장과 비비아닌 모스크, 부하라의 아르크 성체와 칼란 미나렛, 히바의 이찬 칼라 등 실크로드의 보석들을 더 많은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우즈베키스탄 관광위원회는 2027년 관광객 500만 명 유치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어요. KTX 개통 전인 2024년 150만 명에서 3배 이상 증가하는 수치죠. 특히 한국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한국관광공사 타슈켄트 지사장 김민수 씨는 K-드라마와 K-팝으로 한류에 관심이 높아진 우즈벡 젊은이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동시에 실크로드의 매력을 느낀 한국인들이 우즈베키스탄을 찾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철도 연결로 지역 주민들의 삶도 크게 바뀔 거예요. 한국의 기술 이전은 철도 분야를 넘어 우즈베키스탄 전체 제조업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KTX 부품 생산에 참여하는 현지 업체들이 한국의 품질 관리 시스템과 정밀 가공 기술을 익히면서 다른 산업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KTX는 최대 속도로는 다른 나라에 뒤질 수 있지만 실용성과 적응력에서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여줬어요. 특히 극한 기후 조건에서의 안정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국제철도연맹 사무총장 장 피에르 루브네는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보여준 기술 협력 모델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진정한 파트너십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프랑스의 알스톰과 독일의 지멘스도 한국의 성공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중국도 한국의 성공에 자극받아 해외 철도 수출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어요. 운행을 앞두고 우즈베키스탄은 스스로 철도를 운영할 준비를 마쳤어요.
주라프와 자이아, 그리고 수많은 우즈벡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지원으로 기술을 익혔어요. KTX-이음은 단순한 열차가 아니에요. 우즈베키스탄이 외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립으로 나아가는 상징이죠. 키질쿰 사막 위를 달리는 이 열차는 속도가 아닌 가능성을 실은 기차입니다. 이 성공은 중앙아시아를 넘어 아시아 철도 네트워크의 새로운 축을 열었어요. 한국의 기술과 신뢰는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까지 이어지며 실크로드를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죠. 타슈켄트에서 누쿠스, 나아가 알마티와 아시가바트까지 KTX-이음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양국 국민의 꿈을 연결하는 다리가 됐어요. 구독자 여러분,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KTX-이음이 열어가는 새로운 실크로드가 어떤 미래를 펼칠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이 열차는 단순히 사막을 가로지르는 기차가 아니에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우정, 기술, 그리고 미래를 실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동 선물 올림.